우선 팩트 체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 이진숙이 말을 배우는 중이라 저런 것 같아요. 제 임기에 대한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야 꼼짝 말아요. 이진숙 껍질 벗기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맞아요. 정말 무섭죠. 네. 최민희 위원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최민희 위원장님은 이진숙 껍질 벗기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니라서 자주 모셔달라고.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우리 최 차장님 화장실 가셨을 때 난 사실 정치 평론도 잘하는데 이진숙 얘기만 하긴 난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고 조금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고 전문화돼 있고 그렇죠. 이진숙 오늘 까주고 여러 가지 다룰 얘기가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뤘어요.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 보고 받았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엉망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다른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사실 좀 나름 점잖아요.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이진숙만큼은 이 문제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만요. 국무회의에서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3대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했고요. 그 밖에도 또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구마구 내뱉었습니다. 이진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임기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방통위를 합의제가 아닌 저 혼자 하는 독임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임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러자 이진숙이 나 독임제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나 이거 보고 너무 화 많이 났거든요. 우선 팩트 체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 이진숙이 말을 배우는 중이라 저런 것 같아요. 우선 3대 특검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 것은 그 3대 특검이 어떻게 거부권 없이 공표되었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뭐 교체하고 쫓아내고 소란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잖아요. 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명박 때 방통위원장이 2명이에요. 최시중, 이계철. 박근혜 때 방통위원장이 최성준, 이경재 2명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효성 그리고 한상혁인데요. 이 6명의 방통위원장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만 쫓아냈구나. 윤석열만 쫓아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걸 또 수사를 통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수사도 정식으로 뭐 제대로 문제가 있어서 수사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조작이란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 인식부터 틀렸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에서 그 김영 간사랑 저랑 둘이 얘기했어요. 누가 쫓겨났냐? 그랬더니 우물우물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지금 하듯이 최시중 쫓겨났냐? 안 쫓겨났어. 임기 다 했어. 이계철 쫓겨났냐? 안 쫓겨났어. 그다음에 이경재 쫓겨났냐? 자진 사퇴했어요. 그 사람 왜 자진 사퇴했냐면 19대 때인데 그때 민머시기 지금 가짜뉴스 그 열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KBS에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곧바로 청와대 대변인 민경옥입니다. 대변인으로 제가 아는 갑니다. 사람이에요. 민경옥이. 그래서 제가 이경재 위원장한테 이게 잘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진 사퇴였어요. 자진 사퇴. 네, 그 제가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최성준 판사가 왔는데 이분은 그냥 관리만 하셔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분이 뭐 굳이 방송 장악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만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을 때 임기를 다 마치게 도와드리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호성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하시다가 그다음에 한상혁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쫓아냈다고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정권만 바뀌면. 그 아니네. 윤석열만 쫓아냈습니다. 윤석열만 한 팩트 거야. 체크해드립니다. 야, 이게 중요하네. 야, 이거 네, 몰랐네. 네. 그냥 쑥 넘어갈 뻔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 제가 싫겠죠. 왜냐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안 넘어가잖아요. 아까 박수 안 친다 이런 거 다 체크가 되거든요. 네, 방송 전에 제가 박수 안 쳤다가 정확히 지적을 맞았습니다. 이진숙이 이거는 사실관계 맞지 않은 이야기를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과방위에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궤변적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쫓겨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쫓아내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지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당신은 매일 가정적 상황은 답변 안 한다고 하더니 맞아. 당신 지금 안 쫓겨났는데 그러네. 왜 가정적 상황을 아. 가지고 답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또 궤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럼 저는 가정적 상황인가요? 제가 제 임기 보장 문제가 이렇게 또 나 안 자르는 거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방통위원회가 생기고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1년 반의 임기를 놔두고 새 조직이 출범했기 때문에 나 그만뒀는데 새 조직이 출범해도 당신만 쏙 빼서 임기를 보장해 달란 말이냐? 그랬더니 뭐 그렇다는 거였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차마 양심상 내는 못하면서 제 임기에 대한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야 꼼짝 말아야. 꼼짝 말아야. 야 근데 이진숙은 이 와중에도 이 방통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데 한 방에 그냥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하네. 통쾌하네 요거. 아 이거 깔끔하게 사실 정리됐고요. 한상혁 위원장 때 사건은요. 그것도 윤석열에 관해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평가했던 네. 교수들까지 다 압수해가지고 휴대전화 다 뺏어가고 그랬던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똑같이 이진숙에게 잣대 들이대면 이진숙은 그냥 빵 사 먹은 걸로 날아가야 돼요. 네. 윤석열식 잣대면. 자 요거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거 아주 큰 뉴스입니다. 방통위원회 PC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네. 그냥 마구마구 폐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하고 있었던 와 거야. 대박이야. 나 깜짝 놀랐네. 무려 PC 130대. 와 130대. 저 보십시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파쇄하려면은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파쇄 업체랑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안 썼어. 그러면은 자 계약서를 안 쓰니까 파쇄 업체에 돈도 못 주겠죠. 돈을 안 주고 파쇄 업체가 파쇄를 왜 해? 돈을 안 주는 대신에 국가 재산인 이 컴퓨터 다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야. 나 이거 너무 놀랐어. 아니 저 국민 세금으로 산 거잖아요. 국가 재산입니다. 국가재산. 국가재산.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홍보용 냈는데 짧게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래서 하나도 많이 꾸짖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이거 말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진숙도 윤석열이랑 똑 닮았어. 그러네. 그냥 바로 꼬리 자르기. 과장 과장이 한 거다. 자기가 시킨 거 아니다. 바로 꼬리 자르기. 요거 좀 홍근영 내주세요.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저걸 알았나이실 텐데요. 네. 그거는 저희는 내외부 다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파존스까지 지금 플랫폼 문제 다 하고 있는 게 다 제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면 바로 질른다 이게 소문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부 외부 다 그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고요. 저건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저걸 3년 내지 5년 만에 파쇄한다는데 컴퓨터 3년 만에 파쇄합니까? 컴퓨터 3년이면 쌩쌩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바는 이건 증거인멸 같다. 그리고 이인 구조에서 있었던 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계약서가 없다는 건 의심스러워요. 계약서가 없어. 네, 그다음에 지금 최악입니다. 웅님이 말씀하신 대금이 없다. 네, 돈이 그래서 없어. 저 컴퓨터 가져가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용을 제가 이제 업체에 물어봤어요. 다른 업체에. 네. 그랬더니 땡큐라는 거예요. 돈 안 받아도 파쇄 비용보다 저 컴퓨터 하드 부순 거 그다음에 본체 노트북 이걸 다 가져가는 게 몇 배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PC방 폐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그런 거예요. 130대니까. 아, 그리고 노트북은 뭐 3년짜리면 거의 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와. 훨씬 땡큐다. 자기도 그런 거 하게 좀 소개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이고요. 여기서 문제. 왜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얼마 주겠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지출 결의서라는 걸 써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럼 그 지출 결의서라는 거를 쓰고 올라가면 그 단계마다 사인을 한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이진숙의 태도의 제일 문제는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저럴 때는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 없어요, 저분은. 없어. 과장 정결이고 자기가 꾸짖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도 한마디 하려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건 한번 그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죠. 와. 방통위 전체 PC하고 사용하는 물품을 보통 공공기관 물품은요 의자 책상 하나까지 다 딱 당연하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아까 윤석열이랑 똑같다는 게 대통령실도 저렇게 파쇄했잖아요 PC. 그리고 네. 파쇄한 거를 방첩 사이트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는데 진짜 똑같이 버린 거예요. 음식도. 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겠네. 기록도 안 남고 파쇄는 하는데 돈도 안 들고. 야, 이거 정말 최고다. 자기들끼리 그랬겠네요. 그 걸리는 장면이 뭐냐면 하드를 그냥 막 이렇게 부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다 복구가 돼요. 파쇄하는 방식이 드릴 같은 걸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복구가 매우 어렵대요. 네. 드릴로 핵심을 뚫는 거 드릴 같은 걸로 뚫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계약서 없고 대금 안 주고 그다음에 드릴로 그렇게 뚫어서 파쇄하는 과정. 이건 네. 진짜 이상한 거고요. 이상하지. 정진석이 고발당했어요 지금. 네, 정진석이 맞아. 고발당했어요.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만약에 현장에서 못 잡았으면 그냥 없어진 상태로 근데 나는 깜짝 놀랐더니 이게 과방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과방위에서 위원장실로 경찰이랑 같이 간 거예요? 네, 저희가 경찰은 대기시키고 와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현장을 덮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007 작전처럼 그러니까 이진숙이 꼼짝 못하고 잘못된 거라고 그나마 시인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니 이거는 수사를 100% 당연히 고발돼서 들어갔지만 네. 심각한 사안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걸로 그러면 이진숙 못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뭐든지 그냥 이런 일이 터지면 이준수 끌어내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일이 터지면 그만둡니다. 창피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저희가 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법카의 여왕 그렇지. 빵진수. 네. 대전 MBC 사장일 때 썼던 법카. 네, 근데 그 빵진숙의 실상을 다 까먹었는데 그 빵 산 날 있잖아요. 그 날이 네. 어떤 날인지 까먹으셨죠. 그만둔 그게 날- 사퇴하는 날이에요. 회임하는 날. 맞아.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법카를 반납할 때 직원들이 그 위원장님 조금 더 쓰고 반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의상. 그냥 예의로 그만두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뭘 불쌍해. 아니 저도 법카를 반납할 때 직원이 너무 적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점심 좀 맛있는 거하게 거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네. 반납한 일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대개 뭐 한 10만 원 친구들이랑 밥 먹고 뭐 직원들이랑 밥 먹는데 거기는요 그만두는 날 50만 원어치 빵, 47만 원어치 빵, 그래서 총 97만 원어치 빵을 산 거예요. 아, 이것만으로
일부러 그냥 조사하면 아웃입니다. 추접스럽다고. 아, 네. 네, 아, 진짜 너무 좋은 단어 추접스러워. 같아. 네. 경찰이 이제야 한 달 됐나 압수수색 이제야 들어갔다고. 2주 전에 했잖아요. 2주 전에. 2주밖에 안 됐나요? 예, 정권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는 위원장님 이거 이런 식의 일이 방통위에서 있으면 산하기관들 다른 데들도 좀 조심해야 이게 되는 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권력 교체기, 정권 교체기의 관료들은 정말 국회가 세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우리 의원님들 방에도 이거 올리면서 이게 방통위만의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이거 전부처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다들 말씀이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요거 아무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걸로 이제 사법적인 네.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민희 위원장은요,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KBS, MBC, EBS 이런 이제 공영방송의 그 이사 추천권 문제가 이게 매번 문제가 됐었어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KBS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렇죠. 완전히 망가졌잖아. 체육이가 안 가니까. 나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나마 MBC 망가질 뻔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네. 그 제동이 걸렸던 거고 맞아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네. 이거 이제 좀 그만하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됐던 게 방송 3법이야.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여당이 되면 있죠. 이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은 우리 잘못된 건 좀 고치고 가자. 그래서 방송 3법 이거 처리하자. 오. 움직이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훌륭한 겁니다. 왜냐? 그런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미 그 대선 때 네.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장을 시켜서 언론 노조 등과 협약식을 하셨어요. 하신다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신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KBS 이사와 사장의 최종 임명권이 어딨냐? 대통령께 있어요.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대단하신 거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절차만 밟는 거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께 KBS를 돌려주자고 네. 하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건데 이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가 KBS가 11명이에요. 이사수가. 이사가 11명입니다. 현재. 예, 현재. 예, 예. 이제 이 곽수산이 이해시켜야 돼요. 네네. 곽수산이. 저 좀 똑바로 봐주세요. 현재 11명. 예, KBS 11명인데 이사가 11명. 그러니까 이사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사장 사장을 뽑아. 오케이. 됐지? 됐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여야가 의석수 비율로 7대 4로 구성해 왔습니다. 11명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의석수 많은 데가 7, 적은 데가 4 이렇게. 그러니까 7대 4죠. 네. 그러면 의석수 많은 쪽이 사장 뽑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여야가 바뀌었어요.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인데 소수 여당이에요. 네. 그럼 7대 4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를 안 밟고 그럼 어떡해? 그냥 막 꽂아 넣고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에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그 언론사들이 보기에는 방송사들이 정권만 바뀌면 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내려와서 이쪽 쫙 죽고 저쪽 쫙 죽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지. 보도도 엉망이 되고.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있지. 계속 바꿔달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7대 4를 국회가 다 했을 때 그건 법적 근거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 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그걸 권한을 맡긴다는 게 예. 아.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인데 KBS인데 그렇긴 하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가 달라고 하면 그 시민사회를 누가 대표성을 줬냐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온 거예요. 아. 그래서 국회는 추천 안 하고 싶은데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방송법상에 있는 법적 기구가 있어요. 그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예, 예. 그리고 노조를 국힘이 욕하지만 노조는 법정 단체예요. 네. 법이 보장한. 예. 그러니까 종사자들. KBS 종사자. 네. KBS 노조를 얘기하는 거군요. 종사자.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일 수도 있고 임직원들이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 네네네. 그게 있고 어. 그다음에 학계
학계는 그나마 뭐 예를 들면 한 20년 활동해온 학회라면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대표성이 학계. 있고 정치가 묻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법조계. 법조계도 국민들이 법조계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국민께 돌려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방송인에게, 학계에, 법조계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만 국회만 추천을 못하게 하자, 적게 하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요거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저는 합리적인 게 국회가 과반 미만이면 아무리 여당이 많아봤자 뭐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한 부류가 있고 그럼 진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국민이 들어가서 구성해서 거기서 사장 후보 2명을 뽑게 하는 게 이게 국민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강제 조항으로 넣어 놓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지금 11명이잖아. 네, KBS 이사. KBS 같은 경우 그걸 15명으로 늘려요. 15명. 예, 그리고 그 추천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로 두고 원래는 이제 국회에서만 했는데 이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장 추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거기서 사장 추천을 받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예, 같네요. 요게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때가 있어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일반 국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론조사 분포로 100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네. 그게 바로 지난 MBC 사장 선출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안영준 사장이 될 때 아무도 안영준 사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의 집단 지성이 2명을 뽑아 올리는데 유력했던 분을 떨어뜨리고 네. 안영준 사장하고 뭐 약간 국힘적 성향이라고 하는 분을 올리니까 당연히 이사회에서는 네. 안영준 사장을 뽑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송 3법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일단 과방위, 과방위에. 예, 과방위 안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예, 그리고 요게 원내 정책 조정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주관하는 거기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은 마련된 상태고 네. 근데 저희가 여당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을 해야죠. 당연히 여당이니까. 네네. 그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참전을 했어요. 뭐라고 딴지를 지난 그래요? 금요일 어. 참전했고 국힘의 박모 의원이 네.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질렀어요. 그럼 뭐 합리적인 비토지 그거는. 네. 자기들 생각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단 스톱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 그 스톱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게 된 만큼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겨져 있는 거지. 수기 단계. 스톱 일단 스톱 이거 아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손 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뭐 영향력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손 떼든 뭐 없는데. 하든 놔두세요. 근데 그 국힘의 박모 의원이 박모는 박대출이에요? 맞나? 국힘에 한 명 있는데요. 네. 그분이 그 위원장하고 간사가 민주노총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진하는 거고 뭐 대통령실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간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오신 김에 이 언론 이슈 요거 하나 같이 좀 짧게만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에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이제 양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자 얼굴도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기자가 뭐 하나 실수하면 실명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모 기자가 말이지요.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한 건, 다시 말해 이제 엠바고 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이게 생방이었죠. 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자,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OBS 최한성인데요. 오늘 저녁에 그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좀 마련됐고? 그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이거 여기 계신 언론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다고 할지언정 그건 비공개 행사인데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는데 노출하시면 야무지죠. 안 됩니다. 와. OBS 최한성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 만약에 카메라 없잖아. 네. 그럼 내가 최한성이라고 해도 별로 타격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얼굴이 공개되니까 아마 엄청나게 반성할 것 같아요. 저 이 그 기자의 얼굴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긍정 100%입니다. 네. 우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들은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대, 무리를 일으켰대, 얼굴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벽이 질문했나? 맞아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없어져서 국민의 알 권리의 마지막 퍼즐이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내용의 수준이 높아져요. 맞아. 당연히. 예. 그리고 저런 실수 다시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상호 예의가 굉장히 발라졌어요. 예, 옛날과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저 제도를 도입할 때 미국에서도 관종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걸 활용해서 네. 그런데 뭐 나오면 또 관종대로 책임지면 되고 맞습니다, 책임지게 맞습니다. 하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기사 막 쓰고 이간도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그러지 마라. 내가 했다고 써 내 이름. 맞아. 비서실장 나오면 비서실장 써. 앞으로 대통령실 관계자 명의의 기사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건 예, 진짜 엄청난 진전 이 부분이. 아니 엄청난 용기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 보면 그렇죠. 엄청난 용기죠. 사실은 네.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잖아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나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네들이 몇백 명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 상대하는데 네. 그게 뭘 자기한테라도 불리해. 그러니까. 이거 얼굴도 알리고 좋지 뭘 그러세요. 맞아,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죠. 예. 이분이 좋을까요, OBS?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희생양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새로운- 희생양이 본인이 잘못한 무슨 건데, 말이냐면 최한성.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일종의 저거 앙상 레이즘의 부활 저 쇠퇴인데 저분은 과거 속에서 저렇게 한 거예요. 최한성. 네. 대우각성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수준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한성. 네. 네. 아니 뭐 본인이 한 건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최한성 네. 본인이 한 걸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실드를 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